네, 이 교수의 책 읽기 37번은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살근대 혁명 실천론 36번입니다. 문체와 이론. 어, 서울 DDP에서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바스키아. 이런 예술가들은 유명해진 이유가 빨리 죽어서 그렇죠. 이런 세속적 성공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유명 인물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 지쳐버려 갖고 쓰러져 버린 이유. 성공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지도 해설을 참조하며 성공은 당신 것, Success is for you를 읽으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기분은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나침반은 갈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있을 때 성공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따른 자동적 부산물일 뿐입니다. 성공은 행복과 같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분투하는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 없음을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고 어떤 태도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어떤 자각을 얻는지에 따른 자동적 결과입니다. 행복과 성공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성공에도 불만스러운 성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성공의 가장 큰 비밀 하나는 똑같아요. 행복처럼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것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른 자동적 결과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성공은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성공에 약간의 흥미도 못 느끼게 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가. 성공은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완전히 당연시합니다. 충분한 공기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공기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무조건 사실로 간주됩니다. 당연하지에 해당합니다. 성공도 이와 똑같고 그렇게 성공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책의 원제 Success for You가 된 이 끝말에는 성공은 당신 것이라는 표면상의 의미와 성공은 공기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맥락상의 의미가 있다고 곰기니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있습니다. 와 같은 지당한 듯한 말씀이죠. 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한 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에서 독자가 이 책에서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할 성공 공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선 호킨스의 문체 때문인 것 같아요. 문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읽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앞으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반복해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나선형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똑바른 일직선의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법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데 익숙한데 말이죠. 같은 영역 주의를 끊임없이 맴돌면 순전히 익숙해진 정보 덕분에 정보를 얻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읽었을 때면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순전히 익숙해지는 것 덕분에 내 것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아니 이런 늘 알고 있던 거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 뿐입니다. 이 진리가 만법일면의 불린문자 같은 그런 이 영적 진리라면 좀 똑바른 일직선에 여기서 접근, 여기서 시작하라는 접근법보다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지? 구원 뭐 이런 거 있죠. 그 교회에서 하는 핵심 진리의 주변으로 나선형을 그리는 식으로 반복해서 맴돌면서 익숙해진 정보가 되게 하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그죠? 진리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나 예수님의 신약 성경 말씀이나 천불교의 화도공환 등 그거 아무리 이 영원한 진리라고 그래도 인류가 지금까지 그 영성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진리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호키스 같은 이 당대 최고의 영성 사상가라면 독자를 위해 좀 더 친절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성공을 위한 그 호킨스의 영성 담론을 읽는 어려움은 문체도 문체인데 이 문체의 허들뿐만 아니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틀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떤 이론으로 말하는 건지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호킨스 담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는데 들으면 뭔지 알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체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두리뭉술하게 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많죠. 어, 성공은 사실 물에 뜬 갈대가 되는 일입니다. 삶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원칙에 자리 잡고 머무는 것뿐입니다. 맞는 소리죠. 그러면 소용돌이와 흐름이 우리 주위에 형성됩니다. 그 소용돌이와 흐름과 힘이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날 때면 지치고 탈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말인데 왜 그렇게 근무 시간이 끝나도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지는 설명을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돼요. 갈대가 물줄기의 흐름을 바꾸는 일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면 탈진할까요? 오히려 갈대는 물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가 지나며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증가한단 말이죠.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심취하기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면 거의 억지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5시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말이죠.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게임하는 거죠. 그래서 5시일 리가 없어. 하루가 어디로 살아간 거야? 사라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달력 페이지가 넘어가는 줄을 모릅니다. 긴 세월도 힘들 일 없이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따분함이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관찰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원칙에 자리 잡고 머무는 것뿐이라는 호킨스의 설명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소용돌이와 흐름이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마법처럼 맴돌기 때문에 성공과 행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죠.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느긋하다고, 그치? 성공한 사람이 느긋한 건 사실이죠. 느긋하다고 묘사될 수 있으며, 까다롭지 않고, 반란체하지 않고, 되게 조용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좀 그렇죠? 성공한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게네스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부러워했다는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신화처럼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건 왜일까요? 그거는 디오게네스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인 현재는 물론 2000년 전 그리스 시대에도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그치? 그때도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알아볼 수 있다고? 지금은 더 심한데? 근대 사회는 어때요? 소유물을 지켜야 하고 소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편집증이 세상에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킨스의 말에 의하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편집증에 지배되지 않으며 딴 데 정신 팔린 교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상대적으로 부주의하게 보일 정도라며 지금 시대의 디오게네스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호킨스가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까다롭거나 젠체하거나 고압적이거나 거만하거나 냉담한 느끼는 있는 사람 태도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그 성공한 사람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업장 주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습이라고 칭한 모습과 정반대 사람 성향의 사람들을 호킨스는 제가 모든 사업에서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5%에 들어간다고 극단적으로 혐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뭐 그런 모습이 정반대인 거죠. 호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95%의 문제를 일으키는 5%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일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단연코 최고로 성공적인 사람들, 솔직히 그다리 많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자각하고 의식하며 어떤 결과가 세상에 벌어질지를 알고 있는 완벽한 확신이 있는 내면 상태. 그런 만약 상태가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평한 내면 상태에 바탕하고 있는 지혜, 소위 디오게네스의 직관력, 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법이라는 주장이 멋있는 주장이긴 한데 이 책 성공은 당신의 것을 다 읽은 후에도 뚜렷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카오스 이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끌개 패턴이 창조되는 순간에 번뜩이는 어떤 알미, 세상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우리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패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점을 파악한 능력이 있다는 멋진 말이긴 한데 담론의 설명 체계가 불명확해요. 성공하고 싶은 그게 다 성공할 이유일 텐데 그래서 이 책이 장점이 많은데 이걸 살리려고 이 교수의 책 읽기 37로 다시 읽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책이긴 하고 아주 장점이 많은 책인데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성공하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여기 따옴표가 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기준이 되는 과 전혀 다른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응? 다운표를 쳐서 음, 깊도 표현 같지만 이 내용은 아주 다르다는 표시로 합니다. 음, 말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어, 양손을 들어 양, 음, 양손가락을 다운표 치듯 표시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경우이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다운표를 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여기서 하나는 다운표 짓고 하는 방법에 하나는 다운표가 없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같은 단어를 쓰였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뜻이고 하나는 전혀 반대쪽, 그지? 다운표 치듯 표시하는 거죠. 음. 예, 성공을 주제로 하는 책에서는 대개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라고 호킨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거는 전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성공 주제의 베스트셀러가 많죠. 셀러들에서 어, 알려주는 성공하는 방법은 전혀 틀린 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방법이라고 라고 표시했습니다. 응? 저희가 호키즈 자신이 알려주는 방법이 진짜이고 기존의 방법은 가짜이며 어디이라는 주장입니다. 응? 그래서 다음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이 법, 성공하는 법이닥치고 말하는데 하기 성이 아니다. 하는 사람 주셨고 엄청난 주식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공 담론의 요지를 말해주는데 기존에 있던 건 다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틀렸다 이 소리예요. 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난 좋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충분하게 어려운 근대 자본주의적 방법을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시대를 위한 진정한 성공을 위한 더 포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주제로 하는 책에서는 대개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런 책 너무 많죠? 베스트셀러의 거의 대부분이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세 가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소유, having, 가지고 있는 거죠.가 중요한 삶. 또 활동, 행동하는 거죠. doing. 그다음에 존재, being가 중요한 삶. 뭘 중요시 여기냐 이거죠. 그죠? 즉, 중요시
여기는가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그죠? 라는 뜻이야. 어? 그뭘 중요시 여기는가? 어?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뭔가? 어? 뭘 중요시 여기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항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 하나는 활동, 하나는 존재. 사실은 이거는 다시 보면 이렇게 말했지만 활동이란 살아가는 일을 말하니까 어? 이 세 가지 수준의 비교가 사실은 소유와 존재의 매립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정리하자면 근대적인 활동은 소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키즈가 주장하는 현대적인 활동은 존재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 그치? 말이 깔려 있습니다. 응?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활동은 다 활동은 사람하면서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활동이란 말은 안 중요한, 당연히 살아가는 일이니까 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문제는 소유하고 존재의 우선순위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저자가 활동하는 법만 설명하지, 존재하는 태도를 받고 소유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빠져놓고 이렇게 쓱 설명하면 갑자기 존재와 소유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이게 빠졌어요. 논리 너무 듬성듬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성사상가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읽기가 힘든 게 많아요. 듣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교회 설교하고 비슷하죠. 교회나 카톨릭의 저 성당에서의 설교나 음, 불교 법당에서의 설법이나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고 좋았는데 나오면 뭘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성사상가들이 아마 이런 체계가 없어서 좀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성공은 사실 명성이나 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명성이나 부와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소유죠, 소유. 그지? 소유로 붙잡고. 소유 개념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앞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시대, 그 현대 시대, 지금 시대의 성공은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말 좀 설명을 해주면 알기 너무 쉬울 텐데 수수께끼 같이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음, 성공은 관심의 수준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성- 이거 무슨 소리야? 성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소유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뭐가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우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 말이냐면 도대체 살인대 시대 성공한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노랗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찐빵인데 안 꼽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좋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는 엄청나게 컸는데 어떻게 하면 돼? 얘기가 없단 말이죠. 성공하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죠. 진짜 그 방법론이.
세상을 둘러보면 성공하려고 미치 정신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모두 소유하길 원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수준에. 그죠?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래서 문제인 거죠. 왜 이게 문제예요? 지금이 뭔데? 지금은 근대에서 최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인데, 시대 착오적으로.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토록 열심히 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는, 음, 응? 그 저녁이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응?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응? 아버지들이, 응? 자식과의 관계가 뽑아내시고, 그가 되었던, 그런데 시대의 것을 압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걸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사회 전체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이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청년층의 취업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응? 긍정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취업에, 취업을 망설이는 게 아니라 어,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성공하려고 응? 분투하는 것이 한때 분투하는 삶에 뛰어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미국의 선진국 청년층의 심리 상태로 인류가 전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한국은 선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실은 인류의 문제를 선구적으로 해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음, 청년층이 정말로 도와서 열심히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청년층이 원하는 성공의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어? 현실적인 과제를 라는 걸 호킨스가 짐작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응? 호킨스는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아직도, 가지고, 아직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예퇴직, 명퇴 등, 이익 등, 실망을 알게 돼. 왜냐하면, 왜 그래요? 얼마 지나서? 왜요? 팔건데, 네, 이기에. 그 다 시대착오죠. 시대, 네, 착오적인 이 사고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고. 그래요. 난 생각 없이 열심히 할래요. 안 통하는 거죠. 왜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얻는 방법이 그것을 욕망한 다음에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했어요. 언제 됐어요? 한국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대학에 음, 스카이 대학이죠. 대학에 입학한다면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학생과 마찬가지로 올인을 경우가 많은데 미안하지만 전부 절망 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할 수 없습니다. 응? 똑같잖아요. 미친 짓이라고 한마디로. 근데 어린애들부터 학원에 보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확인하냐면 이런 현상은 동네 그냥 카페 가서 앉아 있으면 부인들이 모이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는데 대부분 응? 대학 다니 대학 입학을 욕망한 다음 미친 듯이 음, 모든 걸 음, 사람들 음, 음, 응? 아이들은 가만히 있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아이들이라도 반발해야 되는데 자녀들이라도 반발해야 하는데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극단적인 폭력이기에 아이들이 정체를 사악한 정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오직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해요? 스카이 대학 졸업 입학 그 증서 이게 뭐예요? 나는 그쪽에서 이 공부를 좀 해봐서 주변도 있고 그래서 아는데 정말로 바보짓입니다.
이런 관심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한 해 한 해를 맥진하게 살아갑니다.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음, 사실은 완전 실패보다 약간의 성공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하는 길이 잘못되었는데 뒤돌아보고 완성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지옥행 이 길을 달려 이렇게 가게 하기 조금 특히 이제 이유는 그런 이는 스카이에 대한 더큰 문제를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말입니다. 물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건 밝은 대신에 우선순위 즉 수요가 아니라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부모나 자녀라면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한국의 미래를 인맥을 지도자, 현대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도 단호하게 말하죠. 의대 열풍 이런 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미친 짓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미친 짓을 다 하니까. 지옥에서도 옆에 친구들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세계관의 성공 공식, 그지? 이라 할 수 있는 소유, 활동 존재라는 우선순위. 응? 아, 밝은대 세계관의 성공 공식, 새로운 성공 공식. 존재, 활동, 소유 등 정반대로 완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고 완전 방향차고라고 정반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주장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뭐 무소유, 소유가 반대 이건 무소유야? 응? 이게 이제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정 스님의 유명한 무소유 외에서 응? 소유의 반대가 반대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차, 욕망, 그지? 집착이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 법정 스님도 돈 벌으셨죠? 법정 스님도 하고 무소유 책으로 음, 그리고 유명히 써서 응? 음, 절도, 사찰도 하는 남들에게 그다 봉사죠. 그러나 그건 다 그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성공의 소유였고 자비심이 욕망이 아니라 흡사이 아니라 자비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손석희 선생님 보고 뭐 웃어요라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뭘 하나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돈 많이 버는 일보다 재밌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보충 스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책을 더 이상 내지 마라. 그랬던 이유가 자기처럼 이렇게 그 벌어온 돈이나 그런 명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처럼 무소유로 집착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게 막으신 것 같아요. 이와 동일한 마음가짐이 이 형태를 받고 시장에 나타난다 해도 그건 나약한 청소년이라 아직 어른이 안 됐다는 거죠. 성숙한 성인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성인이 아니라 쭉 대등하게 말할 어른이 아닌 거죠. 아직 애야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내면에 나아갈수록 외부의 보여줄 강인함의 상징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음,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를 깡패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찬가지. 음, 나약한 청소년이 음, 음, 아주 위험합니다. 어, 이게 지나가다가 청소년들 만나는 청소년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험이 뭔지를 몰라요. 그지? 예? 예. 미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상대방이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깡패 조직이 운영되는 음, 방식입니다. 영화 초록빛 물고기, 초록 물고기, 음, 초록 물고기가 한석규가 그런 나약한 청소년으로 어? 깡패 두목에 의해 승용치고 목숨을 잃는 이야기 보여줍니다. 응?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덤비면 안 된다고, 그죠? 문제는 시인의 트럼프 같은 우리 음, 무성숙한 사고방식을 펼쳐서 획전되는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는 관계는 그걸 희생하는 하면서 인류 멸종의 위험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저러니까 그 깡패하고 무슨 수로 얘기를 하냐고, 그죠? 깡패를 피하면 좋은데, 그치? 깡패를 피하면 제일 좋은데 못 피하죠. 기업 사냥꾼들 있죠? 그 사람들도 가련하다고 말했죠, 여기서는. 재벌들인데.
기합을 잇따라 인수해도 그들은 여전히 측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깡패라고 그러는데 푸틴이나 트럼프도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어, 내 생각에는 어디선가 암살당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자기 죽을 짓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이면 혐오하지 않게 되고 연민을 느껴요. 내가 깡패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혐오한다기보다는 연민하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갖 것을 차지했는데도 여전히 남자로나 여자로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이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냐고. 뭐 때문에 한국한테 시비를 붙냐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혼자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큰 소리 쳐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남들에게 한 짓을 하면서 하면서 반응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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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행동에 이 유의미 하는 것을 느끼는 미술을 감히 음, 청소년들에게 할수 있는 응? 어? 그죠? 어, 자신의 자신에게 유의미한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 되는 형 어른이 아직 밝혀지 못한 상황이니 이제는 그들이 그것도 M&A 일을 하는 기업과 이거나 강력하게 교자라는 점에서 인류의 유제함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일 수 있는 건 아주 심각한 금지에 몰려야 인류 대다수가 희생을 이룩히고 응? 혁명적인 생활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응? 어쩌면 새벽이 이기 전에 아주 어두워진 음, 거의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선언은 아주 순간적으로 그 깨달음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오래 안 걸려요. 금방 한단 말이죠. 그죠?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성공이란 전인이 되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완벽한 홀이 전체죠. 그 전체의 인간 이건 어른이죠. 우리 어른이라고 부르는 어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죠. 남한테 기대지 않아요. 우리 힘이
한쪽으로 크게 물지고 여기 기대려고 하지 않는 어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죠. 전혀 아닌 거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이 어떤 소유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와 무관한 영역이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응? 소유하든 말든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소유하면 좋죠. 누가 말려? 그죠?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돈 버는 일보다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어? 돈 버는 일은 스포츠입니다. 게임입니다. 그죠? 왜 게임이냐? 본업이 아니란 소리예요. 즉, 본업이 아니라. 본업은 뭐예요? 소유고. 그죠? 본업이 아니라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좋지만 거기다가 온통 시간을 들여서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는 사장이 돈을 버는 일이 일에 네, 일을 본업으로 하면 그와의 관계, 이런 본업, 음, 방식, 것과 마찬가지. 선택. 응? 그러니까 버는 건 좋단 말이에요. 응? 돈 버는 건 좋지만 그래서 다 깨버리는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근대 사회의 가장 어떤 일이고 이제 가부장 제도 통할하면서 음, 남성층이 이유 없이 세상에 한 음, 승리를 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응? 뭐 잘못했어 세상에 분노할 만해요. 그런 세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만 뭐 잘못해 벌고 싶을 만큼 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누가 뭐래요? 그지? 벌라고 좋죠. 하지만 벌기를 원하는 것하고 벌어야 하는 것 이건 다른 거죠. 네? 벌기를 선택하는 것과 벌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즉 이거는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즉 소유 적절한 수준의 소유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동굴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제적으로 진화해온 그런 그치? 경제적인 음? 곤란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응? 뭐예요? 디오니소스 얘기했잖아요. 디오니소스처럼 드라마틱하게 그게 응? 우주의 삶을 살아가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소 무책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구들이 있다면 그러합니다. 어? 자녀들은 풍족하게 살아갈
권리가 인지되는 이게 자기는 잘난 척하고 무소유로 살지만 아이들은 왜 그러냐고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그거는 무책임하기도 한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상하게 가버린 거죠.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 이념에 빠진 거죠. 그죠? 소유활동 존재라는 근대적 자본주의 공식에 따라 소유가 최고니까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는 기업 사냥꾼이라도 내면에서 나약할수록 외부의 강인함을 보여줄 상징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나약한 청소년하고 똑같은 동일한 마음가짐이 음? 행태를 받고 시장에 나타난 것뿐이란 말이죠. 돈이 많거나 권력이 이게 내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본질을 알면 사람들이 혐오하기는 거의 연민을 느끼고 안쓰럽게 여기게 된다고 호킨스가 지적을 합니다. 필자 나는 음, 경제 재벌 그래서 음, 그래서 이랬고 재벌에서의 경영진도 고맙고 어? 군대 시절 육군 시절에는 장군 집단도 경험했고 권력자 그리고 음, 권력자 집단이나 음? 방송이 아주 드높은 공부 만나 보았지만 대부분 음, 영웅 느끼고 안쓰럽게 여겨지고 음, 하거나 경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을 다는 인사를 하는 사실 사실 그래요. 이게 난 직접 음, 겪어온 일이라서 그래서 마치 사회생활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 가서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어쩌면 사람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진짜 비밀을 평소에 걸쳐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미리 안다면 이런 헛짓을 할 경우를 따라가려고 음,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교훈이고 행복합니다. 응? 그래서 그런 거에 혼돈을 빠지지 말란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이란 전인 어른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자나 여자도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처럼 미숙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누구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망상과 그에 동조하는 어? 전세력에서도 드러났겠죠. 응?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그 사병들도 그지? 그러니까 특전사 명령을 명령을
현장에서 수행해야 했던 흡전사 사령들이 예? 보이콧을 예, 그지? 지성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지? 이게 바보 같은 명령이네. 그런 거 알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설명이 보통 안 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이런 분석이 정치학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지?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응? 응?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촛불혁명 국민 전체가 다 알게 되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도 최진실, 최순실이라는 어, 비슷한 여인에게 의지할 만큼 음, 나약한 청소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일탈이라기보다 근대적인 사고 방식 체계의 음,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져. 음, 그죠? 이거 정치학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학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간단해요. 왜 윤석열과 그녀는 비슷한 호명처럼 음, 음, 정치적으로 음? 라는 의문에 관한 분석이. 그죠? 왜 윤석열과 박근혜는 미숙한 청소년처럼 정치적으로 행위했는가라는 의문에 관한 분석이 왜 정치가 학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또 이런 대통령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관세를 15%로 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또 가게를 안 알아준다고 100%로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 미숙한 시민 상태의 뚜렷한 증거이고 때문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어? 근데 왜? 응? 한국말 문제가 아니죠? 한국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학계가 이게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러는 거죠. 이제 탈근대 시대의 진정한 성공의 징표는 그러니까 근대사회에서 그러했던 소유의 차원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 차원에서 활동의 결과. 즉, 어떤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는 거죠. 성공을 하고도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일이 진정한 성공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함을 알게 되는 거죠. 성공하면 존경하잖아요. 응?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들의 활동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흥미롭긴 하죠. 어? 근데 그보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우리가 그들이라는 존재와 친해지길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옮기를 희망합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것을 좀 얻게 될까요? 이것이 돈은 없는다는 옛말의 근거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현현한 법에 대한 알미 그들에게서 옮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방법론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존재에 있는 호킨스의 그것을 파악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힘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일련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나타냈다면 성공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최고 인류들이 종종 제의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제의 받으면 성공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결론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굳이 할 가치가 있을까? 흥미로운 일일까? 아, 흥미롭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왜 최고 인류들을 돈을 주고 부릴 수 없을까요? 그들은 비매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안 필요해 아무것도. 기이하게도 돈 주고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소위 최고 인류들에게 강하게 끌리는 요인, 즉 그것을 음, 호킨스를 이 책 곳곳에서 다양한 용어로 반복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베니테스라는 사람을 들면서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은 단지 중요한 시간 문제였다고 중요하며 현존은 위상이며 현존 그 자리에 있는 거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열광하게 한 거는 그 사람의 위상이었다고. 그가 이룬 일은 그 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역설합니다. 그 파워는 현존 속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현존에 있는 그 카리스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어떠한 태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응? 어떠한 태도로 존재하면 그냥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과장된 말이나 행동, 인상적인 어떤 것이 주된 특징이었던 근대시대 소유의 영웅과 전혀 다를 팔근대 시대의 영웅의 위대한 자질을 호킨스가 다음과 같이 기대합니다. 현 세계는 영웅이 없어서 문제라는 슬픈 말이 널리 인용됩니다. 그렇지만 영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어진 것은 사방에 있는 영웅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은 과장된 말이나 행동, 인상적인 어떤 것을 누군가 그 옛날 영웅이니까, 그지? 근대적인 영웅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영웅, 그죠? 지금 중간에 하나 빠졌죠. 왜 똑같은 말을 쓰면서 구별을 안 해줘갖고 헷갈려요, 그지? 근대적인 영웅의 특징, 그지? 탈거된 영웅을 지금 시대의 영웅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시대 방식으로 옛날 시대에는 과장된 말이나 행동, 연설 뭐 그때 옛날에 대중 연설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모든 영역에 영웅이 존재하는데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함이 더 중요해요. 왜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함이 그런데 영웅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하고 방식으로 그게 덕이다. 응? 영웅을 위대한 게 아니라 영웅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인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인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런데 시대의 영웅을 알아보려면 타인의 시대의 영웅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이상한 내게 찾으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함이 바로 영웅이잖아. 영웅의 영웅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음, 현대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분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두말할 거 나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배웠었죠. 음?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지. 그지? 즉, 요건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요? 우리 열심히 할지도. 어,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활동은 그들의 존재에 비하면 부차적인 거죠. 소유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럴 정도로 소유와 활동이 왕이라면 존재는 킹메이커이기 때문인 거죠. 근대 시대의 영웅의 핵심 특징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기초함으로 진정으로 분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질을 위해 분투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자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 열심히 살아가려는 방향, 예, 기준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감정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 귀한 생명인데, 그지? 얼마나 귀한 삶의 기회인데, 그지? 열심히 살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소위 열심히 살지 말란. 그 자질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며, 그 자질 덕분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포킨스의 설명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방식과 시기에 관한 역사적인 인식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근대에서 팔근대로 전환하는 그것도 혁명적으로, 총체적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 근대 군대, 근대 학교와 근대 가족 등 근대 이미 힘을, 세력을 다 잃은 근대 제도와 아직도 지배적인 사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 학교에서는 근대 국가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는 현대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AI처럼, 로봇이나 AI처럼 그냥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어? 어, 응?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어? 그지? 현대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한국의 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지? 그런 경우, 어? 어?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치? 왜냐하면 좀 더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세상이 또 타결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대 시대를 대비하게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능력이 나중에는 무의미해진다는 말입니다. 소위 학교 일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고 이건 AI가 훨씬 더 잘하고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추론보다는 시적 상상력을 훈련시키는 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난경을 파악한 현명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모색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문교부들 이런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전환에 항상 잘 해왔던 한국 사회 위기에 또 못한 대처해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요건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실패하고 불행에 들떠지라는 음, 저주를 하지 않을지 저주가 저주 같은 저주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저주죠. 그죠? 이 공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 공부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까지